이제 한번 단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는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단면 방향을 수평으로 두고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거실과 지하실이 있는 주방, 바닥 단면을 그리셔야 될 것 같고요. 줄기초는 1.5B 줄기초, 1.0B 줄기초 두 개를 그리셔야 될 것 같고요. 단면 처마는 여기 있고 테라스 쪽도 단면으로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현관문도 보여지기 때문에 인면상에 보여지는 것도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A라는 단면선에 걸쳐 있는 중심선 또는 보여지는 중심선들을 일단 다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4개의 중심선들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면을 넘어와서요. DI 하셔서 일단 거리 측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DI 해서 도면 양식이 40배가 커져 있는지 일단 보시고 16,800이고요. 그런 다음에 중심선으로 바꿨을 때 바이레이어가 1.3선으로 되어 있고 기타에 들어가시면은 전역이 40이고 현재가 1인지도 봐주시면 됩니다. 네, 표제란 도면 양식 안에 적당한 길이의 중심선을 일단 그리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옵셋 오른편으로 1800 오른편으로 2700 그 다음에 절단선은 한 500 정도만 할게요. 네, 여기를 주단면선으로 바꿔주시고 네, 현재로 설정 주단면선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줄기초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라인에서 잡석의 폭은 400 Y축으로 200 미션 콘크리트 50 마이너스 X축으로 100 Y축으로 철근 콘크리트 200 마이너스 X축으로 200 네, 세로선은 좀 길게 해주시고요. 미러 걸침으로 선택하시고 중심선의 끝점으로 수직점이 되는 주지점을 찍어주시고 라인에서 각각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되셨다라면 현재 도면을 보시면은 줄기초가 2개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주방 쪽에 기초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지하실이 있어요. 카피를 할 건데 Shift 키 눌러서 선택 해제 시켜 주시고요. 중심선의 끝점을 잡고 여기다 갖다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런 다음에 옵셋 지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밑선에서 900 동결선 잡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전체 벽 두께는 420이에요. 단열재가 120이기 때문에 420인 거고요. 스트레치에서 걸침으로 선택하시고 Shift 키 눌러서 선택 해제 기초판이 1.0B가 아니라 1.5B로 늘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1.0B 줄기초 선은 지우시고 지에서는 왼쪽으로 또 오른쪽은 줄기초 선까지 수정. 그러고 나면 테라스가 중심선에서 1500이었어요. 1500 하시고 여기를 미리 자르기를 하시거나 그립점으로 수정하셔도 되겠죠. 네, 테라스 높이를 보려고 하니 테라스 높이는 현관 계단 높이랑 똑같아요. 한 단, 두 단. 그리고 나면 거실 사이에 한 단이 있지만 어쨌든 테라스는 거실 현관하고 높이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두 단 높이 300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0.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대로 오고 여기서 한 단 150이 더 올라가야 되겠죠. 줄기초까지 한 번씩 클릭해서 끊어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옵셋 반자 높이 2400, 거실 반자 높이 2400, 주방도 2400. 네, 그리고 나면 REC 반자 돌림대 단면 네, 36mm, 컴마 마이너스 45로 해주시고요. 얘를 카피하셔도 됩니다. 카피할 거다. 오른쪽 끝을 제가 잡았다라면 이 줄기초의 오른쪽 끝도 카피가 되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카피를 하실 거라면 왼쪽 지점 잡고 왼쪽 줄기초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죠. 옵셋 45로 반자돌림대 인면선을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반자돌림대 인면선의 밑선에서 네, 줄기초 선까지 마감선을 끊고 자르기를 할 건데 모두 선택 엔터를 하신 다음에 줄기초 벽선을 자르게 해주세요. 여기 이제 거실 창문이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시고 나시면 지붕 물매를 그리실 건데요. 마루대, 용마루선이 지금 이 중심선이에요. 1.0B 줄기초 선. 여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중심선은 거실 중심선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물매를 적용하시면 되고 중심선에서 처마 나오면 600 조건에도 있고 도면에도 있어요. 600 단면 처마는 여기 위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라인에서
반자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중심선까지 선을 긋고 거기에서 최소 높이 500을 봅니다. X라인 하셔서 방금 그리신 객체 끝점을 기준으로 10,4 해주시고요. 한 번 더 엔터 쳐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 작업을 하셨던 요 선은 지우고요. 네, 나중에 지우셔도 되고 지금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옵셋 슬라브 두께 위로 120을 준하시고요. 요때 거실의 벽체 중심선에서 처마 나오면 네, 왼쪽으로 600 그리고 단면 처마를 그릴 거기 때문에 아래로 200 네, 그 다음 두께는 120 네, 세로선은 그려주시고요. 플랫을 해줄 건데 다중을 이용하셔서 안쪽과 바깥쪽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에서 600 했던 선은 네, 요 단면 처마를 그리기 했던 기준선이기 때문에 자르기를 하시고요. 여기도 모두 자르기를 하셔서 선 정리를 미리 해주시면 되겠죠. 네, 미러에서 네, 여기 용마루 선에서부터 세로 축에 두 지점을 찍고요. 필렛을 해주신다라면 아래쪽, 위쪽을 먼저 편집을 해주시고요. 절단선 기준으로도 엔터 자르기를 해버리세요. 그리고 용머리선에 마루대를 좀 보강을 할게요. 300 정도 내려주시고 절단선이 짧기 때문에 가로선을 긋고 필렛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물매선이라든가 300 내린 선은 지우고 자르기 요 선을 기점으로 벽선을 자르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현관 쪽에선 캐노피를 그리지 않지만 테라스 위는 그려줄게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 해주시면 되세요. 네, 여기 기초선에서 라인을 긋고요. 슬라브 두께 120을 하신 다음에 0.5 비사케를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벽돌 한 장 높이 60, 0.5비니까 100, 다시 60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도 자르기를 하거나 그립점으로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필렛을 조인을 하는 거죠. 결합. 그래서 방수축, 몰탈 두께 액체 방수를 할 건데요.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연결이 잘 되고 또 어떤 객체는 연결이 안 되고 있어? 그런 경우에는 필렛을 한 번 더 해주시면 결합이 잘 됩니다. 여기도 조인해서 결합을 시켜줄 건데요. 네, 이렇게 외곽 부분 다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옵셋 바깥쪽으로 20mm 여기서도 바깥쪽으로 20mm 해주시면 되세요. 거기까지를 하시고 나시면은 네, 철근 콘크리트하고 0.5B 벽돌선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작업이 되셨다라면 네, 단면을 복사를 하셔서 나중에 남측인 면도를 그릴 때 기준 객체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심선이 너무 길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머리를 그리고 약간 치수선을 뽑을 정도로 이렇게 스트레치를 해주시고요. 저는 약간 밑에 지하실을 그릴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위로 옮겼어요. 도면층을 좀 바꾸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닥, 테라스, 오르타르선, 반자돌림대, 반자선, 네, 객체들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도면층은 단면, 네, 그리고 인문치 도면층으로 반자돌림대 인면선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현재 도면층으로도 단면선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테라스 기초부터 네, 테라스 기초는 지혜선보다 300만큼 내려줄 거고요. 결합을 조인을 해서 네, 옵셋 인조서 20mm를 봐줄게요. 철근 콘크리트 150을 보시고 네, 그 다음에 기초는 여기 있는 미창 콘크리트를 복사 오른쪽 끝점을 잡고 콘크리트에다 갖다 묻혀주시고요. 라인을 해서 오른쪽으로 100만큼 네, 세로선을 긋고 자르기 모두 선택을 하셔서 자르기를 하신 다음에 특성일치 단면선으로 바꿀 객체들을 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실의 마감은 20mm 몰탈에다가 프로링 두께 포함해서 20mm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콩자갈 100, 단열재는 바닥은 85, 철근 콘크리트 150, 미창 콘크리트 50, 잡석은 200 이렇게 준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REC 하셔서 줄기추하고 외벽면을 면한 단열재를 벽 쪽도 설치를 해주고요. 자르기 해주시면 되겠네요. 역시 반자돌림 때처럼 얘를 복사를 오른쪽으로 잡았다면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쪽으로 자르기를 하셔서 마무리까지 하고 넘기고자 하신다면 옵셋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이렇게만 잡으셔도 되고 여기까지 포함시켜도 상관없으세요.
줄기초의 중간을 잡고 두 지점이 되는 세로점을 두 번째로 잡으시고 자르기 하셔서 자르기를 하시면 좌우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를 하고 나면 온스파이프까지 설치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콩자갈의 대략 중간의 위치점을 잡고 12.5로 지름은 25에 대한 온스파이프를 그리고요. 바깥쪽으로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려주신 다음에 십자표기를 하고 지우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로배열로 온스파이프를 선택하고 엔터, 경로선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사인은 200 간격으로 해주시면 연관은 꺼져 있겠죠. 배열 닫게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요거는 필요가 없어서 지우고 얘는 하나 정도 이동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되셨다라면 그 다음에 지하실. 네, 옵셋 지하실은 슬라브 두께 120, 100 이상 하시면 되는데 지붕을 저희가 120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자르기를 한번 해주세요. 옵셋에서 모르타르 20mm를 보고 그 다음에 지하실에는 반자를 설치하지 않을 거니까 바로 천장고 2100을 준하시면 됩니다. 2100을 보고 그 다음에 90만큼을 한번 간격 띄우기를 해주세요. 네, 그러고 나서 스트레치.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선을 방금 90만큼 선으로 했던 선까지를 연장하시면 되고요. 요 세로선들은 지우고 익스텐드 연장하셔서 철근 잡석하고 밑창 콘크리트 선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MA 하셔서 철근 콘크리트 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까지 되고 나면 방수층을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 여기를 미리 끊는 이유는 여기만 지하실만 조인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조인 하시고 옵셋해서 10mm만큼만 간격 띄우기를 20mm를 하시고 또 안으로 10mm 하셔도 되고요. 10mm, 10mm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MA에서 바깥 20mm는 올탈선으로 보시면 되겠고 특성창을 열어서 가운데에 있는 이 방수층을 해치 도면층으로 그 다음에 선종류는 히든 그 다음에 0.4 정도 주시고 그 다음 선폭, 전역폭을 20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하실이 다 끝났고요. 그런 다음에 기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라인에서 몰탈 선을 마무리 단면 처마에도 물끊기 홈을 파줄 거예요. 사각형 그리시고 아래로 자르기. 여기도 REC 하셔서 사각형 그려주시고 아래쪽 자르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역시 두 개 다 방수층을 작업을 할 거라 안쪽으로 10mm 역시 얘도 안쪽으로 10mm 네, 그런 다음에 MA 매칭 특성 일치 하실 건데요. 네, 여기 보면 솔리드로 되어 있는 거 말고 끊어져 있는 선을 매칭의 객체로 생각하시고 바꿀 객체는 안쪽에 있는 객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 캔틸레버나 캐노피는 인면선이 있어야 돼요. 지금 말하자면 여기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면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MA 하셔도 되고 객체 선택하고 인문치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X에서 분해를 할 건데요. 가운데를 잡지 마시고 여기도 잡지 마시고 이 모서리 끝을 잡아주시면 되세요. 옵셋 하셔서 20mm씩 기와 20씩을 주시면 되겠고요. 끝 지점의 위치를 잘 잡고 기와 한 장은 300 하시면 되겠고요. 그 안쪽으로 20mm, 그 다음에 21mm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인 해서 모서리의 끝 지점을 준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나고 그 다음에 20mm는 지워버리시면 이렇게 되겠죠. 필렛을 할 건데 다중을 이용하셔서 바깥쪽, 바깥쪽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편집 자르기를 하셔도 되고 그립점을 이용하셔서 길이를 수정 각재 표기를 하기 위해서 대각선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경로부에서 기와를 선택하시고 경로선은 중간을 잡지 마시고 여기를 잡아주시면 되세요. 사이는 260 또는 259 하셔도 상관없겠죠. 배열 닫게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니까 마지막 이 기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옵셋해서 왼쪽으로 150 이렇게 했을 때 걸쳐지잖아요. 그럼 필요가 없겠죠. 미러 하실 건데요. 윈도우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고 마루대 용마루선의 중심선으로 세로축을 잡아서 넘겨주시면 되겠죠. 절단선 기준으로 자르기를 하더라도 여긴 더 이상 자를 수가 없어요. 지우기 옵션을 이용하셔서 지울 객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면 왼쪽으로 150 하셨던 것처럼 오른쪽으로 암키아선 150을 준해주시고 홀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점을 잘 잡아주시고 나면 옵셋해서 암키아 20mm씩 3켜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켜. 그리고 나면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르기를 해서 양쪽을 다 자르게 하시고 네, 여기 양쪽에 있는 중심선은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스퀘어를 그릴 거고요. 네, 100을 보시면 옵셋 안쪽으로 30만큼만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르기를 할 때 암키아를 마지막 키아를 기준으로 엔터 스퀘어를 자르시면 정리가 되고요. 용머리는 이 30만큼 들어간 거에서 가운데는 150, 양쪽으로는 100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릭하고 엔터. 자르기를 하실 때 어쩔 수 없이 모든 선택을 하시고요. 최대한 남겨야 되는 거 외에 가깝게 있는 객체를 자르기. 다음에 지우기는 이 호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죠. 객체를 선택하고요. 단면도 아니고 인문치도 아니고 해치로 조금 시점상 멀리 있기 때문에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첫 번째 기어를 좀 바꿔주세요. 네, 아래쪽으로 50 혹은 20 세로선 적당하게 그리시고 플랫. 네, 그런 다음 얘는 선택하고 딜리트. 들려있기 때문에 기하거리를 하나 복사를 할 거예요. 네, 여기 끝에다 갖다가 대략의 근처점을 기준으로 복사하시고 스트레치. 네, 여기 끝을 직각으로 되는 객체순의 직교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내부 쪽 또는 반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합판 두께 6mm 하시고 반자틀 각재를 그리실 건데 네, 45에 45로 그려주시고 각재표기 사선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재는 뭐 온수 파이프보다 또 어떨런지 모르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선을 긋고 네, 세로 각재는 단면이지만 가로 각재는 인면이에요. 그래서 미리 그리셔도 상관없겠죠? 역시 MA 특성 일치하셔서 원본 인문치 바꿀 객체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경로 배열, 반자틀 각재, 경로선 해주시고 사이는 450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배열 닿게 하시면 되는데 네, 역시나 여기도 6mm 합판에 네, 가로 각재 45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특성일치, 인문치 객체 선택하고 바꿀 객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쪽에 하나가 모자라요. 네, 복사를 하셔서 양쪽의 줄기추에는 하나씩 해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하나 건너에 달대를 그려주실 거고 네, 역시 각재는 45. 달대를 그리되 역시나 얘도 인문치 각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네, 경로배열 달대를 선택하시고 경로선 선택 그리고 900 간격 네, 반자틀에 하나 건너 하나씩 네, 배열하고 네, 여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로선도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익스텐드 슬라브까지 기준으로 엔터 달대선을 연장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DC 하셔서 달대 바지를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네, 달대 바지하고 달대는 볼트로 채워놓고 네, 인서트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걸어주는 거. 네, 그러고 나면 복사를 하실 건데 달대 왼쪽 끝점을 기준으로 하셨다면 복사하는 지점도 달대 왼쪽. 역시 여기도 달대 왼쪽. 네, 수평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무브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옵셋 단열재를 할 건데요. 180이니까 2분의 1, 90만큼의 객체 간격 띄우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90에 대한 간격 띄우기. 간격 띄우기를 하시고 나시면 배팅선으로 바꾸기 이전에 이 단열재 선을 반자틀 위로 바꾸시고 1.0B 줄기초도 단열재 사이가 없어야 되겠죠? 지워주시면 되고요. 특성창을 열어서 단열재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면 도면층은 해칭, 그러고 나면 배팅, 선 종류는 축척은 0.2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죠? 네, 닫기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평 끌대를 할 거예요. 현재로 인문치 도면층을 바꾼 다음에 네, 적당한 위치에서 라인을 긋고 아래로 또는 위로 45를 그려주시고요. 추적하기가 켜져 있기 때문에 커서를 갖다 대시면
그 위치에 추적하기가 됩니다. 여기 추적하기 또는 F12 본키 자르기를 할 건데요. 달 때를 기준으로 수평 끌 때를 자르게 하세요. 그리고 10.5치기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실 때는 왼쪽 아래 끝점 달대와 만나는 데를 밑은 나란하게 하는데 여기는 굳이 줄기초에 고정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위에 여유 있는데 하나씩 엇갈리시면 이것도 잡아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겠어요. 여기까지 되셨다라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창문, 거시 창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부터 라인을 하나 그릴 건데요. 네, 그리고 나면 얘를 무브 20mm 몰탈선이 마감이라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네, 줄기초 양쪽에도 20mm씩 간격 띄우기를 적용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라인을 해주실 거예요. 네, 여기 반자 돌림대하고 GL 라인을 이렇게 한 번씩 더 그려주시고, 기준이 되는 선들을 다 그리셨다라고 하면 객체를 선택하고 딜리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특성 일치해서 단면선으로 바꿔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창문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 벽선의 중간에 맞춰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면이 자주 쓰일 거기 때문에 단면선으로 현재로 설정을 해주시고, 제가 마이너스 120 목재 창문 틀을 할 거예요. 45. 그 다음 마기를 그릴 거거든요. 지금 현재 도면을 보면 오른쪽 창문이 절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잡고 오른쪽 창문 폭은 33,60으로 준해주시고 중간에는 유리선, 그 다음에 이 세로 영입대선이 인면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역시 옵셋을 하셔도 되거든요. 33을 하셔도 되고 카피를 하셔도 되고 가로 틀만 있는 게 아니라 세로 틀도 있죠. 세로 틀선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장호 틀도 그려야 되겠죠. 마이너스 80에 30만큼 틀을 그려주시고 네, 여기에 목재하고 문폭은 똑같아요. 창문폭은. 그래서 그려주시고 세로 틀도 그려주시되 여기 여밈대만 네, 아래로 15만큼 총 45니까요. 60에서 15만큼만 변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면을 다 선택하시고요. 네, 중심선은 Shift키 눌러서 해제,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유리도 해제, 여기도 해제 해주시고 나시면은 여기서 인문치 도면층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선만 빼고 또 같이 있어서 선택된 중심선만 빼고 익스텐드 나머지는 인문치 연장을 할 거다. 그리고 연장할 객체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 미러를 창문을 잘 윈도우 방식으로 선택하시고요. 자, 네, 수평으로 넘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이 되는 두 지점을 찍어주시고 네, 필요 없는 객체는 선택하고 딜리트. 벽선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르타르선은 여기 알루미늄 창호 틀까지 객체 스냅에 직교가 꼭 켜져 있으셔야 돼요. MA에서 특성일치 벽선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쪽에 보시면은 뭐가 있나요? 네, 여기 네, 문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대략 벽에서부터 약간 들어가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도면은 다시 인문치로 바꿔서 REC 하셔서 이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900, 2100으로 문을 그려주시고요. 옵셋 틀은 45, 그 다음에 마기는 120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손잡이를 그리실 거라면 중간보다는 살짝 아래쪽에 반지름은 30으로 준해주시고요. 파이프 형태의 또 원의 중심을 표기하시려면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리시고 십자 표기. 네, 그런 다음에 라인 이렇게 열린 표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네, MA에서 중심선을 일단 바꿔주셔도 되고요. 애초부터 선을 선택하고 중심, 축척은 0.4 정도 바꿔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면 걸레바지를 그릴 건데요. 이럴 때 조금 편하게 하시려면 만약에 높이를 나는 180으로 했다라고 하면 라인으로 더 그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문을 그리고 나면 선들을 정리하시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면 네, 더 그려주시고 여기를 없애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라인 위로 180 하시고 라인을 그려주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걸레바지도 반자돌림 때처럼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렸을 때 단면선이 지나가요.
그래서 걸레바위 단면도 그린다면 마이너스 18mm에 180 높이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MA 매치해서 단면선으로 그리되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왼쪽 끝점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걸레바지 단면도 그려지게 된 거예요. 네, 이제는 난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테라스 난간을 그리려고 하니까 조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분해 X에서 또는 여기 분해 툴을 이용하셔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옵셋해서 난간의 높이 일단 900을 볼게요. 900. 난간의 두검 높이는 80. 근데 이쪽에 단면이 있어요.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단면이고 인면인 거거든요. 그래서 REC 하셔서 단면 80,80으로 네, 난간 두껍의 단면선을 그려주시고 난간 동자는 난간 두껍보다 살짝 왼쪽으로 시작점 위치를 잡고 옵셋 30만큼 준해주시는데 두 개가 지금 도면층이 바뀌었어요. 얘는 단면이고 네, 얘는 인문치고 그래서 MA로 저는 했습니다. 네, 이거를 경로배열로 난간 동자를 선택하시고 난간 두껍이 경로선 그리고 300으로 사이 간격을 조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되고 나면 여기 중심선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 처마 홈통은 무조건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30, 230으로 그려주시고요. 뭐 단면이 돼도 좋고 인문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처마 반자를 설치를 하지 않았네요. 카피 이 부분을 할 건데 Shift 키 눌러서 단열재를 빼버리시고요. 여기 반자돌 때 밑선에서 콘크리트에다 일단 갖다 붙여주세요. 이때 기준은 이 주단면선 노란선 선택을 해주시고요. 반자돌 때 인면선을 기점으로 자르기를 하시면 이렇게 자르기를 하고 이렇게 자르기를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반자돌림대하고 반자틀을 이 가로의 처마 반자의 중간에 세로점이 되는 위치로 미러의 기준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각재 표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MA에서 단면선으로 그럼 처마 반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됐다라면 도면층을 일단 이렇게 주단면을 바꾸고요. 절단선으로 대략에 이렇게 모양을 바꾸고 자르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르기를 한 다음에 만약에 치수를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면 도면층은 인문치로 바꾸고 주석에 가셔서 나머지 수정을 할 건데요. 여기 보면 고정 길이 여기 먼저 20으로 바꾸시고 여기 특별히 바꾸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문자에서는 3 정도, 그다음 맞춤은 40. 설계 치수라고 바꾸고 자리 이동을 안 하고 싶으시면 요거 1차 난이에서는 윈도우 바탕화면 장밀도 0. 네, 최소 이 정도는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빠른 작업 네,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길이는 짧지 않게 네,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고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설계 치수라고 변경해도 네, 변경이 돼도 네, 바뀌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설계 치수 네, 비슷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마루대 높이에 대한 선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그려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선을 딴다라고 하면 빠른 작업 여기 네, 왼쪽은 지하실이 있으니까요. 네, 반자 그 다음에 거실 마감 GL 라인 이렇게 하시고요. 왼쪽으로 딸 거다 하면 팍 왼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작업이 됐어요. 네, 그러고 나면 제가 왜 2600인가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데 6mm가 윗선이네요. 그럼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같이 잡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 기준선은 지워버릴 거고요. 네, 지금 너무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네요. 네, 이 정도로 네, 움직여 주실 거고요. 얘를 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다 보니 뭐가 수정이 됐네요. 스트레치를 한번 잘 이용해서 네,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럼 따로 갈게요. 네, 얘는 얘대로 포인트만 잡아서 이동을 시킬 거고요. 얘가 그러면 이 포인트를 잡아서 움직이세요. 네, 그러고 나면 무브 다양하게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는 거죠. 네, 미러 하셔서 좌우로 넘겨서 이렇게 넘겼더니 네, 위치를 잡았는데 지하실에 대한 높이를 좀 하려고요. 그래서 지하실도 빠른 작업으로
여기서부터 바닥 마감까지 이렇게 할 거다. 그러고 났더니 여기랑 겹쳐요. 그럼 지우고 여기를 여기 포인트로 클릭해서 포인트로 움직여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 하나를 안 했었네요. 네, 몰타 20mm를 나눠 주셔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문자를 이제 몇 개만 한번 써볼게요. 물매라든가 도면명이라든가 스케일은 여러분들이 넣고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제가 몇 가지 마감, 해칭 작업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글씨를 더블 클릭해서 거실이라고 쓰고요. 네, 여기는 더블 클릭하시고 다시 더블 클릭하고 위장, 합판, 마감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REC 하셔서 박스를 가로가 좀 넓게 이렇게 보기 좋게 작업을 하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도 뭐 주방이라고 쓰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위치를 잡고 더블 클릭 하시거나 클릭 드래그 주방 그리고 한약키를 눌러주시고요. 네, 해칭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해칭 뭐부터 할 거냐? 잡석 부분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꼭 45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각도를 보시고요. 대충 저는 60도 전후 네,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면 복사를 할 건데요. 아래쪽을 잡아서 근처점은 켜져 있기 때문에 근처점을 잡아서 이렇게 한 4개, 5개 정도 여기도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도 하나, 둘, 3개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럼 잡석이 끝났고요. 그런 다음에 중심선을 잠깐 꺼보도록 할게요. 중심선을 꺼서 뭐를 할 거냐? 제가 일단 철분 콘크리트를 해보려고요. 여기 철분 콘크리트, 또 철분 콘크리트, 철분 콘크리트, 바닥도 철분 콘크리트. 먼저 해줄 거는 네, 패턴으로 보시면은 여기 스크롤 쭉 내리시면 JIS RC18번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축척은 40 정도로 해주시면 이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각도는 상관없어요. 0도도 상관없고 네, 90도도 어쨌든 45도면 되세요. 네, 이번에는 이제 AR 네, 콘크리트니까 콘크리트를 네, 여기 밑창 콘크리트를 잘 선택을 해주시고요. 사이사이 여기도 선택, 여기도 선택, 여기도 선택. 네, 여기까지 해주시고 나면 다시 패턴에서 스크롤 쭉 올려서 AR 콘은 한 2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다시 해칭, 여기는 벽돌 해칭을 먼저 넣을 거거든요. 그럼 패턴이 아니라 사용자 정의. 벽돌의 한 단 높이는 60이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해칭이 아니라 얘만 추단면 이렇게 해주시면 단면이 됐고요. 여기 해칭을 넣을 건데 여기는 해칭이 단면이 아니라 보여지는 건데 외관보다 좀 얇게 출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해칭선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는 인면이고 얘는 단면이에요. 그래서 패턴에서 들어가시면 네, 첫 번째 있는 안시 31. 네, 요거는 10 정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지금 안시 31은 GL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GL을 만약에 한다라면 200씩 간격으로 한 4칸 내지 5칸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세요. 200씩 200씩 하셔서 네, GL에서 아래로 200 네, 이렇게 하시고요. 5칸 정도로 제가 했고 나머지는 지그재그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네, 그리고 나면 가운데는 지우고 위는 해치. 네, 벽돌 단면 표시 기호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GL이 이렇게 되는데 엇갈리게 선택을 하시고 네, 간격은 하나는 0도, 하나는 90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선들은 지워도 되죠. 위에 GL 라인을 움직여주고 수정을 해준 다음에 지우고 조금 벽 두께를 GL선을 좀 두껍게 할 거예요. P-에디트 그렇게 하시고 뭐 폭은 30이나 4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ESC 하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 해칭은 목재인 경우에도 사실 안씨를 넣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목재하고 반찬 돌림 때 대신 10을 하니까 너무 크죠. 한 4 정도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역시 만약에 한다라면 얘는 0도로 서로 엇갈리게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네, 여기도 작업을 하셨으면 이쪽도 해주시면 되고요. 나 이제 벽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장합판으로 사용자 정의로 할 거고요. 세로로 가야 되니까
각도는 9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네, 그런 다음에 간격은 한 300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도 넣겠다, 주방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다면 2줄 정도 하고 싶다 그러면 카피를 하시면 됩니다. 카피. 왼쪽이나 오른쪽 얼마 정도? 20 정도만 봐주시면 이렇게 전체 해칭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 네, 모든 도면층 켜기 이렇게 하셔서 기본적으로 도면명하고 해칭 작업들을 하시면 이 도면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